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니체의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우선 제가 이제 전에 제목을 뭐라고 했더라? 삽살개에게도 자성이 있느냐? 이제 또 각별한 친구 하나가 색즉시공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답한 거에 대해서 수십 년 만에 지답변 영상이 있는데, 지금 요거랑 딱 이건 아니지만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.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선불교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, 그게 이제 90도, 180도가 되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야. 270도, 다시 360도가 되면은 다시 원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 상태 있잖아요. 그거를 그 크리스찬인 친구가 또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제가 첫 상태와 360도에서 돌아온 자리랑 같냐 아니면 다르냐, 이걸 물어봤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같다고 했어요. 웬만하면 제 친구가 그래 하고 수고했어 하고 할 텐데, 다르지 않겠느냐. 360도로 돌아왔는데 기나긴 어떤 뭔가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는 어떤 기도하는 심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돌아온 자리인데 다르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전 같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막 계속 뭔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, 그 맥락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잘 기억은 안 나요. 근데 제가 그때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, 그때 언어 구사 능력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좀 나아졌으니까 이 한 바퀴 돌아온 자취가 있으면은 일단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닌 셈이잖아요.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든 간에 무주상이어야만 된다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렇게 잘 표현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때는 그 착한 친구가 그래도 이거는 조금 맞나? 하고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. 그거랑 그랑 똑같다면 그냥 어린아이랑 득도한 어떤 경지에 오른 이제 스님이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. 근데 이제 사실 다르죠. 다른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말씀드렸듯이 자취가 있으면은 결국은 상을 못 버리는 거잖아요. 상.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, 그때. 근데 오늘 이제 어린아이도 이제 마찬가지야. 이제 니체도 보면은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가 돼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니체 어린이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겨울에 이렇게 막 여기 걸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, 니체는 여러 번 찍었죠. 근데 많이 안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니체 어린이도 이렇게 아까 여기서 애들이 놀고 그랬는데 그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, 이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불교에서 했던 논리대로라면은 그래야 된다, 자취가 없어야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분명히 다르죠. 불교에서도 한 바퀴 돈 거랑 니체가 이제 많은 것들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과정. 그러니까
그 근대까지의 모든 형이상학을 허물고 해체를 하고 그 재건의 방향, 큰 방향을 제시를 그 힘의 의지라든지 초인이라든지 영혼회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 또 이 순간을 산다는 그런 이런 것들로 큰 방향 제시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. 낙타는 노예 상태죠. 노예 상태. 사자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분노와 해체,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는 내가 오늘 아까 그 더 글로리 그거를 했는데 더 글로리에서 모든 그걸 다 하고 나서 사실 그 평론을 조금 더 깊게 하자면은 하고 나서 돌아온 게 뭐냐면은 이제야 19살이 돌아오는 거야, 문동은에게. 그리고 나서 그 20년간의 한 뭐 그 정도의 모든 시간은 복수에 다 썼고 19살이 돼서 자살을 하려던 순간에 이제 잡잖아요, 그 의사 엄마가.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에 낙타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은 선에서 한 바퀴, 선의 나침반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낙타에서도 벗어나야 되고, 그러나 낙타에서 벗어나서 사자로 사느냐, 사자로 사는 거는 자기로 사는 게 또 아닌 거야. 반동, 어떤 거에 대한 반동, 자신이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, 이게 아니라 반동으로 사는 거야.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제시한 건 어린아이인데,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 그 0점으로 360도를 돌아간 것일 수도 있고, 많은 걸 거쳐서 돌아간 걸 수도 있죠. 근데 선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니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똑같지 않죠. 이를테면 선불교에서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상한 180도에서 보였던 이상한 기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순간순간 이렇게 각성된 상태로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고, 그러면서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분별심을 놓은, 그리고 니체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무거운 짐, 낙타에서 그 다음 이거에 대한 분노, 사자, 사자 한 마리가 지금 이거에 뭐 짤막한 브이로그성 어떤 그 사실 그런 겁니다. 니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다 정리해놨고 정리했었고 지금 많이 안 남았지만, 근데 이 사자가 나는 왜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, 여러분 각각의 상황은 왜 그럴까, 저는 왜 이 임상실험할 신약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난치병에서 이 젊은 시절 막바지부터 해서 8년을 이렇게 보냈을까. 낙타이기도 하고 사자이기도 해. 근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은 뭔가 좀 길을 찾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되게 안 돼요. 집중이 되게 안 돼요. 근데 그 집중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 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놀이라고 표현을 하건 아니면은 궁극의 그 어떤 방향, 거기에는 흥미가 생기는 거지. 던질 수 있고.
그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가 맥락은 조금 다른, 뭐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런 거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몰입되고 그게 참 그 그리웠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다른 길이 없고 답이 없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,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, 쳇바퀴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순간에 뭔가의 반동, 뭔가 문동훈이 되고 성룡이 되고,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자로 살거나 혹은 낙타처럼 짐 노예로 살거나, 이게 아닌 어린아이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, 그게 어떤 이 샘이 아니고서는 힘을 낼 수가 없다. 힘을 내야지.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힘이 안 나. 그래서 진짜로 막 제대로 불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. 또 저는 선불교 이런 화두 잡고 한 건 아니고 그냥 5분 동안 가부좌 틀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. 5분이 한 3시간 정도로 느껴지거든요. 발목이 부러질 것 같고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장자부라 하시고 하는 분들은 안에 희열이 깔려 있다고들 해요.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. 나는 이제 그거 경지는 모르지만은, 니체가 했던 그 말로, 니체는 뭐 불교 기독교 다 깠던 분이긴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그 안쪽에 있는 그 샘을 찾아야 된다. 결국은 방향,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샘이고, 그 어린아이의 울었다가도 금세 다시, 힘들지. 막 우리 사는 거 다 힘들잖아요. 낙타가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러나 다시 어린아이들처럼 한 바퀴 일단 돌긴 돈 거지. 나이가 벌써 그 어린아이 나이가 아닌데, 어린이날 뭐 선물도 못 받고. 근데 진짜 샘은 그 어린아이가 능동적으로 그 순간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샘이 뭘까? 그 샘이. 그거를, 그런 통찰을 그 니체는 준 것 같아요. 니체의 특히 이제 그 개념들이 되게 어렵고 해서, 개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읽기에는 니체나 장자나 이런 게 더 이렇게 술술 해석된 거 보고, 뭐 이렇게 뭐 해설서 이런 것도 보고 하면은 쉬울지 모르지만은, 저는 그런 책이 더 어렵거든요. 주장과 근거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책이잖아요. 그냥 막 나가잖아요, 막.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. 20살 때 읽고 할 때는. 근데 굉장한 통찰이 있다.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그 샘, 제대로 된 방향, 요거에서 이게 아니면은 힘을 낼 수가 없구나. 에너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. 그런 생각을, 브이로그인지 니체에 대한 그 뭐 얘기인지 모르겠네요.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